3.1혁명 104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주 내용 기억나셔요? 경제위기 4. 예, 그 경제위기 1이 적자였고 경제위기 4였어요. 저희 지난주에 무능외교 외교. 근데 제가 예언자인가 봐요. 지난주 했잖아요. 지난주 주일날 하고 주중에 또 엄청난 사건들이 정말 많이 터져가지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해외 외신과 대통령이 인터뷰하는 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외신으로 바로바로 나가니까. 근데 한 번에 중국을 엄청나게 말로 까고요. 그래서 중국이 피해보복을 시작하겠다. 말 조심해라 했고, 또 러시아를 깠습니다. 러시아가 포탄 주기만 해봐. 너희를 적성국가 여길 거야.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인터뷰 한 방에 중국과 러시아의 격한 반응과 보복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그걸 할까 막 저 어젯밤까지 고민했습니다. 두 개를 준비해놓고 그걸 왜냐하면 중요한 이야기를 그걸 할까 하다가 서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예, 욕은 다음에 하고요. 오늘은 욕이 살짝 들어가긴 하지만 또 다른 지난번 했다가 못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챗GPT AI 질문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저희 예전에 AI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후로 챗GPT 잘 쓰고 계십니까? 저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챗GPT를 통해서 제가 설교 준비, 인문학 강의 준비하는데 일주일 꼬박 걸리거든요. 하루가 생겼어요. 하루가 생겼어요. 그만큼 얘가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 동안 저 요즘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 어느 성도님들 신방을 가기도 하고, 그 하루 동안 어느 분하고 뭐 여행을 가기도 하고, 하루 동안 저 혼자 하고 싶은 거 다 하기도 하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꼭 써보세요. 에이, 답이 제대로 안 나오던데 질문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같은 질문 여러 개 각도로 막 틀어서 해보세요. 저도 제 느낌상 10개의 대답 중에 2개는 매우 쓸만합니다. 정말 쓸만한 게 가끔 얘가 얘기해요. 예. 오늘 인문학 강의도 챗GPT에 관한 이야기가 약간 들어갑니다만 챗GPT를 통해서 아주 쉽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질문하라는 챗GPT의 질문 잘하라가 아니에요. 일단요. 자, 먼저요. 여러분 AI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오늘 그 이야기예요. 네? AI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정보만 알려준다. 제대로 안 알려준다. 뭐 좋습니다. 왜냐면 말씀드렸어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가끔 이상한 헛소리를 한다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걸러낼 필요가 있다고. 그건 근데 사용상 주의사항 정도에 속합니다. 그거 말고 정말 내 삶에 다가오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예, 손수민 위원. 바로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자리. 어느 정도 수준이냐? 챗GPT는요, 여러분 인터넷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아시죠? 개발자. 지금 4년제 학사 나와서 한 3에서 5년 정도 일을 한, 그러니까 초보 수준 살짝 넘어간 그 정도 코딩을 얘가 합니다. 그쵸? 꽤 잘하죠. 엄청납니다. 엄청난 코딩을 해요. 그리고 뭔 소리냐? 중간 정도 개념 잡고 설계할 줄 알고 한 중간 정도 레벨 되는 개발자가 챗GPT만 있으면 밑에 한 3-4명 안 쓰고 바로바로 개발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지금 있는 중간 레벨 정도 되는 개발자들이 죽으면 앞으로 중간 정도 되는 개발자가 없어져요. 대학교 4년 나와서 중간 레벨 관리자 밑에 초보로 들어가서 혼돈 나면서 막 몇 년간 구르고 하고 한 10년 지나면 중간 개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누가 다 대리한다고요? 챗GPT가. 이렇게 돼요. 실제로 챗GPT 전에 우리 알파고 나왔죠. 알파고는 이미 고조 할아버지예요. 알파고는. 예. 그래서 지금 바둑 프로그램은요, 프로 기사하고 하면 잽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바둑 프로 기사가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AI 때문에 일자리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엄청 심각해지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발전해요? 자기 개발. 새로운 일. 자, 제가 2021년도에 했던 인문학 강의입니다. 그때 제가 2021년도 2월 달에 AI 한번, 로봇 한번 해서 인문학 강의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있습니다. 요거 기억나십니까? 얘? 뭐죠? 자, 로버트 치킨입니다. 얘 이름이 로버트 치킨이에요. 로버트 팔만 있잖아요. 이 로버트 팔이 보이시죠? 예, 치킨을 튀겨요. 9에서 11분 만에 레시피대로 정확히 튀겨요, 얘가. 근데 이 로버트 치킨이 설치 가격이 3,670만 원. 비쌉니까, 쌉니까? 안 비싸요. 안 비싸요. 안 비싸요. 자, 여기 지금 치킨 튀기는 알바 있죠, 이 사람. 어쨌든 월 200 정도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대충이요. 그러면 연봉 2,400이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요, 이 사람 각종 보험료 들어가고요, 먹을 거 들어가고 등등등 하면요, 이 사람 1년 이게 사업주 입장에서 한 명 고용했을 때 월급 2,400이면 정확히 그거의 1.5배 나간답니다. 딱 이 정도 나가요. 사람 한 명 1년이면 뽑아요. 그리고요, 더 기가 막힌 계산입니다. 이제 한 마리당 사람보다 3,000원을 절약합니다. 얘가 한 마리 튀길 때 사람보다 3,000원을 절약한대요. 그러면요, 12,000마리 판매 후 이익이 됩니다. 근데 12,000마리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것 같습니까? 금방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요, 이때 챗 GPT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게 없어가지고요, 우리나라 양계협회 5년치 자료를 다 뒤져서 치킨집 한 마리가 치킨집에서 치킨이 안 망하려면 하루에 얼마를 팔아야 되는가 평균을 냈거든요. 이런 거 챗 GPT한테 물어보면 얘가 내줘요. 했더니 하루 평균 50마리래요. 그래야 안 망한대요. 근데 1년간 하루에 32마리만 팔면 이익이 전원된답니다. 즉 간단하게 평균 하루에 50마리 팔잖아요. 8개월만 팔면 이미 흑자로 전환한대요. 근데 얘는요, 병가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그리고 어디 일하다가 막 뒤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잠은요? 안 자요. 네. 잠도 안 자요? 그렇게 돌리면 돼요, 얘는요. 이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치킨집, 그쵸, 일자리가 다 없어져 버리겠죠. 자,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이때 제가 제안했던 거예요. 로봇 AI 셀을 도입하자. 로봇이나 AI가 오면 사람을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누구나 다 사람 안 쓰고 로봇 쓰려고 그래요. 더 싸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식당 가보세요. 키오스크 주문 되게 많이 늘었죠.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은요, 이걸 도입해서 이 로봇가 한 마리 튀길 때마다 1,000원씩 세금을 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업주는요, 업주는 한 마리 튀길 때 원래 3,000원 절약할 수 있는데 2,000원을 이득 보는 거죠, 업주는. 니도 2,000원 이득 봐 하고 정부가 이걸 걷어가지고 그러면 하루 평균 한 5만 원 정도 세금을 더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럼 이 돈으로 뭐 하느냐? 이 잘린 사람이 있죠. 이 잘린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 치킨 튀기지 말고 공부해서 로봇 만들든가 직업훈련 시키든가 아니면 너 이걸로 예술활동 하든가 그렇게 해요. 제가 이거를 2001년도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세요 이거? 예, 했었어요 이거.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 숫자들 같은 거 데이터 뽑을 때 정말 죽어요, 검색할 때. 근데 챗 GPT로 하잖아요? 3분 안에 촥촥촥촥 뽑아줍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검증만 한번 해보면 돼요, 검증만. 어쨌든 AI든 로봇이든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대응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 문제 있죠? 이거는 굉장히 좁은 의미의 문제예요. 좁은 의미의 문제. 이건 시간이 가면 해결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자, 진짜 큰 문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지배받는 세상. AI나 로봇을 사람이 지배받는 거. 영화에는 많이 나오죠. 자, 영화 터미네이터. 예,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연식이 되신 분들이에요. 저도 봤어요. 예. AI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핵전쟁을 일으켜 인류를 다 멸망시켰는데
그래도 지하 벙커나 산속에 들어간 10% 인류가 살아남았어요. 그 10% 인류를 다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AI가 파괴 로봇을 만들어서 보낸다는 이야기. 그러다가 안 되니까 과거로 가서 그 인류 저항군 대장을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터미네이터입니다. 즉 AI와 로봇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요. 이게 뭡니까? 영화 매트릭스의 한 장면이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AI가 세상을 지배했어요. 근데 여러분 AI가 돌아가려면 컴퓨터니까 어쨌든 돌아가려면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전기를 뭘 쓰느냐? 사람을 이렇게 배양하는 거예요. 다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캡슐마다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 사람 몸에 미세한 전류가 흐르거든요. 그 전류를 뽑아서 발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몇 개월 만에 죽어버린대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영화에서?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만들었죠. 꿈으로 만들어진 가상현실 세계. 사람은 진짜 육체는 누워서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서 서로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그게 매트릭스의 영화의 전제입니다. 즉, 이 모든 영화들을 보면 하나예요. 이제 로봇과 AI가 세상을 지배한다. 제가 2001년도에는요,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걱정 마셔라. 말도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챗 GPT를 써보면서 느꼈어요. 큰일 났다. 여러분, 진심입니다. 큰일 났어요. 얘는요, 벌써 챗 GPT 4.0이 나왔다 그랬죠? IQ가 사람 기준으로 150이 넘어요. 그리고 수학 문제를 물어봤는데 다 답을 해요. 다 풀어요, 수학 문제를. 다 풀어요.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얘는 수학을 배운 적이 없어요. 자기 혼자 인터넷이나 이렇게 도서관에 있는 수학책들 있죠. 챗 GPT가 그 책을 보고 공부해서 알아낸 거예요. 얘는 의학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의사만큼 정확한 진단을 내려요. 물론 할루시네이션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 맞는 진단 보면 웬만한 의사보다 나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를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37개 학문의 교수급이에요. 얘가 이미. 여러분, 교수가 되려면 박사하고도 뭐 몇 년 다 수련해서 어디 채용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논문도 많이 쓰고. 37개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6개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분이 계셔요. 그분은 40년 공부를 하셨답니다. 근데 챗 GPT는요, 37개 분야의 박사학위 이상의 교수급을 가진 지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얘가 지금 하드웨어의 한계는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요, 우리 지금 개발하는 인공지능 멈추자. 더 이상 개발하지 말자. 이런 논의가 있고요. 근데 그게 멈춰지지가 않아요. 왜냐? 돈 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지만 인공지능은 사람 같은 지성이잖아요. 판단력이잖아요. 그거 말고요. 육체가 필요하겠죠. 또. 그럼 그게 뭡니까? 로봇이죠, 로봇. 로봇은 얼마큼 발전했는지 아십니까? 로봇의 발전사. 제가 2001년도에 보여드린 동영상에서는요, 춤추는 로봇, 걸어다니는 로봇 나왔었죠. 자, 이제 희한한 로봇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보시죠. 사람이 높은 데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Forgot my tools again. 아유, 또 뭐 내 도구를 놓고 왔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내 도구를 놓고 왔대요. 밑에 명령을 내렸어요. 밑에 있던 로봇가 막 두리번 찾아요. 나무판을 집어요. 그리고 나무판으로 이상한 걸 만들어요. 이렇게 올려놔요. 그 달려가더니 위에 있는 사람이 놓고 왔다는 가방을 집어들어요. 그리고 계단으로 올라가서 아까 놨던 그 나무판이 외나무 다리였어요. 올라가고 던져줘요. 그리고 장애물이 있으니까 밀어버리고 점프해서 내려오고 좀 심심했나봐요. 네, 540도 턴 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만세 이렇게 나와요. 자, 보스톤 다이나믹스라고
현대 자회사입니다. 이게 로봇이 이만큼이에요. 발전했어요 지금. 여러분 아까 했던 일이 있죠. 이거 아까 보니까 어떤 새 높은 데 작업하고 계셨잖아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제가요 저희 교회가 층고가 6m예요. 교회 일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사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위에 못을 하나 박아요, 뭐. 그럼 못하고 드리려고 갖고 올라가죠. 이제 무선들이 나서 편해요. 찡 박다가 못이 뚝 떨어져요. 그럼 저는 절망해요. 왜요?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근데 밑에 정말 이런 일은 아무도 모르는 우리 성도님 여자분 한 분이라도 계셔요. 주워 주죠?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자, 아까 로봇가 그거 주워다 줬죠? 가방. 그런 사람들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노가다판에서? 뭐 데모도 시다 이렇게 부르죠. 근데 시다. 예. 일당 얼마? 예, 대충 7에서 10만 원. 예. 위에서 일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상.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미 산업현장에서는 저렇게 데모도 시다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자, 데모도 시다가 보조, 작업 보조, 우리나라 말로 작업 보조는 7에서 10만 원이라 그랬죠. 자, 로봇 저게 100만 원 사요 안 사요? 사요. 열흘치. 1000만 원 사요 안 사요? 사요. 예. 저거 사서 100일만 하면 뽑는데. 그러면요. 아까 AI하고 똑같죠. 예. 중급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초급들 데려다가 일 시키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GPT 가지고 일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로봇도 그게 되고 있어요. 중급 이렇게 노가다 잘하는 사람이 고수가 10장이 사람들 안 키우고 여러분 데모도 시다 작업 보조를 해야 그거 옆에서 지켜보고 한 3, 4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기술자가 되는 거잖아. 승용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로봇들 때문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다 굉장히 심각해지셨습니다. 아까 이거 보실 영상 보실 때는 신기하다 하다가 설명드리니까 아차 싶으시죠. 예.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봇 개발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리가 그걸 지배할 수 있도록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여러분 혹시 녹서, 그린페이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그쵸.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럼 다시 질문 드릴게요. 백서, 총서 들어보셨어요? 백서가 뭡니까? 백서? 뭐 백과사전 같은 결과보고서죠. 예, 어떤 일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가 바자회를 그때 여석이랑 같이 했잖아요. 그러면 다 끝난 다음에 바자회 백서를 내요. 그러면 몇 월 며칠부터 어느 분이 뭐 기증해 주셨고 누가 도와주셨고 총 수익금은 얼마고 나중에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백서예요. 그렇죠? 어떤 일이나 사건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하고 재현을 하는 거. 그걸 백서라고 해요. 우리 백서는 알아요. 근데 우리 교육에 녹서가 없어요. 녹서가. 녹서는 뭐냐? 중요한 정책적 결정을 앞두고 사회나 조직 전체 구성원의 다양한 질문과 의견 그리고 수련 과정을 담은 일종의 발제문 질문 목록.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자, 이겁니다. 아까 제가 바자회 설명드렸죠. 바자회 했을 때 여러분 되게 좋으셨잖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바자회를 할 겁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자, 1번 질문. 바자회는 언제 할까요? 날짜. 2번 질문. 바자회 품목은 뭘로 할까요? 3번 질문. 바자회 품목별로 해서 금액은 어떻게 할까요? 4번. 바자회 이 음식은 누가 할까요? 등등등 중요한 질문들을 목록을 쫙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충분히 설명드려요. 그리고 질문 목록을 나눠주는 거예요, 다.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 그거 갖고 답하고 의논하고 막 이러고 하다가 하고 그래서 오케이. 결정이 됐죠. 이게 바로 녹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녹서가 뭔지? 이 백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녹서예요. 근데 여러분이 녹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활용했냐면 교회에서 끊임없이 저는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하니까 갑자기 이명희 집사님께 쭉 오시더니 다 5,000원에 파나요? 네. 이건 5,000원 안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진짜 안 돼요. 이건 경매. 네.
그리고 또 김수현 지사님 쭉 오시더니 음식을 뭐뭐로 할까요? 뭐 편하게 이거 좋지 않겠어요? 오케이 이거 이렇게 어떤 행사를 결정하기 전까지 서로 의논하고 질문하고 이런 과정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녹서입니다. 그거의 기본이 되는 게 녹서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녹서를 배운 적이 없어요. 아까 설교 시간에 다윗이 그 옮겨올 때 다 같이 회의했다 그랬죠. 그런 게 녹서입니다. 그런 게. 그래서 녹서가 있다 보면요 과정이 아름다워져요. 그리고 누구나 다 자기 의견을 낼 수 있죠. 사람마다 다 관점이 다르잖아요. 근데 다른 관점의 의견 들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바자 외에 명품이 나올 줄 꿈도 못 꿨어요. 집사님 말씀 안 하셨으면 그거 그냥 5,000원짜리였어요. 근데 제가 인터넷 쳐보니까 절대 5,000원에서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박은지 집사님이 나도 하나 쓱 갖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어떤 행사나 결정이 있기 전에 서로 의견 주고받고 질문하고 토의하는 그 과정을 담은 책이 녹서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건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 프랑스 영국에서 발달한 이야기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왜 녹서냐? 우리 보통 종이는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담은 종이를 녹색 종이에다 써서 다 이렇게 돌렸거든요. 그래서 녹서가 됐어요. 녹서. 자, 아까 제가 라버터 치킨 말씀드렸죠. 그거 지금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일자리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의 일자리가 흔들렸던 경우.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배달의 민족 그리고 쿠팡 배달 같은 거 요즘 우리 다 쓰시죠, 여러분. 다 쓰면 뭐가 없어졌게요? 중국집 배달하시는 분들이 없어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중국집 우리 짜장면 시키면 누가 배달합니까? 우리 옛날에는 배달원들 철가만 들고 왔었죠.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긴 계셔요. 몇 명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중국집 어떻게 변했느냐?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생겨졌어요. 라이더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래서 그분들이 중국집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다 해요. 이렇게 직업 일자리가 줄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과정이 없었어요. 그 과정이. 자, 그래서 제가 정말 좋은 예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뭐냐? 바로 독일 노동 4.0 사회적 대화 프로세스라고 불리우는 노동을 계속 생각한다라고 2015년 4월 22일에 노동 4.0 녹서를 독일에서 발간합니다. 이게 뭐냐? 자, 우리 지금까지 노동하면요. 우리 모든 노동자, 근로자들이 회사에 속해서 월급 받는 일이었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흔히 얘기하는 플랫폼 노동자들 아십니까? 플랫폼 노동자? 내가 쿠팡의 직원이 아니라 쿠팡의 그냥 에이전트 한 명인 거예요. 그래서 내 핸드폰에 띵동 해서 제가 여기 검암동이니까 검암동에 배달 한 건 반려 가능하신 분 콜 하면 제가 배달기사면 그거 딱 누르면 제가 배달하는 거잖아요. 이게 플랫폼 노동자죠. 어느 회사에 속해서 월급 받고 사회금 받고 뭐 월차 내고 연차 쓰고 아프면 병가 내고가 아니라 이제는 플랫폼 노동자가 돼가지고 그 시스템 밑에 컴퓨터 프로그램 시스템 밑에 앱 밑에 내가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독일에서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2015년도에 이걸 녹서를 발간한 겁니다. 녹서 발간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냥 녹서를 발간한 게 아니라 녹서를 만들었어요. 그걸로 공적 대화를 한 거랑 합니다. 간단하게 공청회. 각 지역마다 공청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전문가 대화. 뭐 플랫폼 노동자, 플랫폼 앱 개발자, 그리고 노사 대표 등등등등등등. 그리고 연구와 조사를 막 해요. 그 밑에 있습니다. 시민단체 연구소 기업에서 50여 개의 입장을 발표합니다. 이 녹서를 보고. 녹서가 뭐라고요? 질문을 다루는 거라 그랬죠. 이 녹서에 어떤 질문이 있었느냐? 자, 노동 형태의 변화에 따라 삶의 형태가 변화되는 것을 어떻게 적응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간단히 옛날에는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배달 노동자니까
어떤 날은 12시간이나 어떤 날은 4시간이 할 거잖아요. 삶의 형태가 변함에 따라서, 아니, 노동 형태가 변함에 따라서 내 삶의 형태가 변하는 것을 어떻게 사회적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겠는가. 혹은 또 특정 플랫폼이 다 몰고 가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 택시의 대부분을 카카오 택시가 흡수해버렸잖아요. 특정이 편중이 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혹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정말 구체적인 질문이 몇백 개 담겨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50여 개의 시민단체 연구소 기업이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요, 녹서만 27,000부를 배포했고요. 그리고 뭐 등등등등 있는데 제일 잘한 게 뭐냐? 이 질문들 있죠, 질문들. 질문들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영화. 그래서 그걸로 전국 상영관에 뿌려버린 거예요. 영화를 만들어서. 즉 독일 시민들 전체가 앞으로 이렇게 플랫폼 노동으로 변화되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텐데 그때 사람의 노동의 본질은 무엇인가 등 질문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독일 시민들 전체가 알 수 있도록. 그거를 얼마나 했느냐? 무려 1년 반. 예, 그래서 보세요. 종요 컨퍼런스가 2016년 11월 29일. 그래서 노동 4.0 백서가 나옵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플랫폼 노동자가 되면 퇴직금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퇴직금 같은 경우는 나 얼마, 그리고 기업 플랫폼 거기서 얼마, 그리고 이 사람들을 우리 어차피 이 사람들 세금 내니까 국가에서 얼마 이렇게 해주자라는 백서를 발간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녹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 녹서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시행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모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어디 배달의 민족이었나요? 30분 보장 배달? 기억나십니까? 피자를 30분 만에 피자든 뭐든 무조건 30분 만에 배달한다고 했어요. 그게 광고를 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겠습니까? 과속, 사고. 예. 이거 큰 문제예요. 누군가가 30분 만에 피자 먹겠다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바로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녹서와 백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서 독일에서 2016년에 이 기준을 만들었거든요. 노동 4.0은 이런 것이다. 그랬더니 사회적 갈등이 거의 없어요. 여기에 노동자들 참여했고요. 공공기관 참여했고요. 일반 시민들 참여했고요. 또 연구소 참여하고 이렇게 다 같이 참여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생각하고 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극히 적고 발생해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가 되게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노동 4.0이 왜 나왔냐면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아시죠? 들어보셨죠 많이?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플랫폼 노동자예요.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얘네들은 플랫폼 노동자가 나오자마자 바로 녹서 백서를 만들어서 독일은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라고 했더니 옆에 있던 프랑스 영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요. 뭐를 여기 합니까? 고마워 하고 쓱 갖고 오는 겁니다. 독일은 이거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왜 줄까요? 같이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 플랫폼 노동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독일이 선진국이 된 거예요. 자, 기준을 만드는 사람이 선진국입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 코로나 때 선진국이었죠. 왜냐? 우리가 기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주, 아니야 1주 격리해도 돼. 야간 이렇게 쓰면 되고 어디까지 격리하고 그거 우리가 기준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선진국이었어요. 노동에 관해서는 독일이 선진국이 됐어요. 자, 우리 코로나 때 우리가 기준을 만들고 우리가 마스크는 어떻게 쓰고 손 소독제 어떻게 하고 했더니 세계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 우리나라 와서 배우러 가고 우리나라 거 수입해 가고 그러죠. 기준을 만든 자가 선진국이 되고 앞서게 되고 물건을 팔 수 있어요. 독일이 그렇게 했어요. 노동 4.0 관련해서 즉 플랫폼 노동자 관련해서 독일이 기준을 만들어 놓으니까 온 유럽이 다 그거 사간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AI가 나오고 있죠. 로봇이 많이 발전했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질문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AI와 로봇이 점점 대두가 커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이 질문을 독일에서 누가 만들었을까요? 질문을
정부가 주도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학자들, 시민들, 전문가들 데려다 놓고 녹서를 만들어야 돼요. 정부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녹서 우리가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전문 연구가들이 만들어야 돼요. 미래 학자들, 점치는 사람 말고 미래 예측하는 미래 학자들 등등등등 다 모여가지고 녹서를 만들어야 돼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AI 시대가 오면 이렇게 개발자들도 줄어들고 로봇이 이렇게 되면 벌써 작업 부조들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그들이 질문지를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넘겨주면 우리들이 할 일은 그거 갖고 고민하는 일이에요. 내 의견을 발표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택도 없죠. 자, 그쪽은 안 갈게요. 예, 그쪽은 안 갈게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전문 용어로 숙의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숙의민주주의. 우리 국민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 잘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숙의민주주의의 반대가 뭐냐? 중의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우민화 정책에 따른. 여러분 혹시 3S 들어보셨습니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3가지를 만들었어요. 스포츠, 씬, 영화, 씬, 그리고 섹스. 이 3가지 산업을 엄청 발전시켰어요. 왜요? 국민들이 거기에 몰두해서 정치에 관심 가지지 말라고. 이거를 우민화 정책, 중의정치라고 해요. 그거에 반대되는 게 바로 수구민주주의예요. 우리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국가가 누군가 전문가들이 발간한 녹서를 보고 그 질문을 보고 우리가 각자 나름의 답을 토론해보고 이야기해보고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있죠. 그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 수구민주주의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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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나쁜 게 언론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언론은 보세요. 요즘 언론 보면 뭐 나옵니까? 돈, 성, 사고, 아니면 누구 구속시켰다 이 얘기밖에 안 나와요. 정말 우리가 읽고 이런 미래에 대한 질문들 있잖아요.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 그런 거 언론에 안 나와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모든 정보를 전달하고 결정하게 하는 것 이게 수구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 수구민주주의가 안 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거기도 민주주의예요. 조선인민 어딘지 아시죠? 북한. 나름 민주주의에 다 투표해요. 투표가 하는데 찬성률이 99% 나와서 그렇지. 예. 그러니까 수구민주주의가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는요. 그래서 우리들 한 명 한 명에게 모든 걸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질문하고 고민해서 결정하게 하는 것. 이게 AI 시대에 로봇 시대에 우리나라와 우리가 나아갈 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일이 뭐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왜? 이게 그래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질문을 혼자 하시기도 좋고 옆에 있는 분들과 많이 대화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하면 아이 복잡해 나 몰라 아이 몰라 나 중간. 제가 얘기했죠. 중간이 제일 나쁜 새끼들이라고. 진짜입니다. 지옥 제일 먼저 보내야 되는 게 중간입니다. 중간이 제일 나쁜 거예요. 차라리 나름 근거를 가지고 나는 이래 해서 이쪽이야 하면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은 야 근데 너 근거 이래 이게 틀렸어? 그러면 아하 돌아와요. 근데 중간은요 이게 싫은 거예요. 이래 그 수기하는 과정이 있죠. 녹서처럼 발간해서 질문 듣고 답하고 플랫폼 노동자들 에이 몰라 그냥 내가 나 맛있는 피자 먹을 거야 30분에 와 이게 제일 나쁜 놈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요즘에 젊은이들 속된 말로 진지충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말만 하면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 예, 진지충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발전합니다. 진지충이 안 되시면 맨날 속아 넘어가고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 해 하다가 맨날 우리 나라 망하는 줄 모르고 그렇게 변합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우리 국민을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언론이 우리를 그렇게 길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하시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깨어있는 시민이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